아까 역선택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요즘에 너 그거 들어봤어? 무야홍? 무야홍. 나 그런 말은 들어는 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무조건 야당 대선 후보는 홍준표. 무조건 무야홍. 그거야? 무조건 요즘에 야당. 그거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네. 뭐 무슨 어대명, 어대나 이런 거, 비슷한 어대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무야홍. 그래서 요즘에 홍준표 후보가 진짜 실제로 그 야당 대선 후보 적합도도 맞아요. 2등이더라고. 지금 20% 가까이 지금 나오고. 그래서 뭐 추석 지나면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거다. 이제 홍준표 후보는 그런 얘기들까지 하고는 있던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역선택 나중에 저거 여론조사할 때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야 되는 거냐 뭐 빼야 되는 거냐 얘기가 막 많이 나왔었잖아.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맞아요. 그게 되게 역선택과 민감한 관련돼서 지금 나는 모르겠는데 예찬이가 과거 했던 말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4.7 재보궐선거 할 때 제가 국민의힘의 이 경선의 여론조사 관련된 자문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공간이와 제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는 입장에 있었고, 뭐 제가 그때 부산시장 경선 TV 토론회 진행도 했고, 또 어쩌다 보니 경선 여론조사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4.7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이 예비 경선 때부터 계속 여론조사 돌려보면 역선택 표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저도 최고 전문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말하는데 4.7에선 그 데이터상 그게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올해 여론조사 기간에 있었던 박사님들이 다 이전에는 이게 크지 않았다. 근데 어쨌거나 민주당 지금 대선 경선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도 전당대회 때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어요. 근데 이번 대선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역선택 비중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대선이 왜냐하면 워낙 민감하고 큰 판이고 이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결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지 않습니다. 안 넣어도 됩니다. 안 넣어도 돼요. 근데 그냥 어쨌든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번에 조원 CIA 팀장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또 준석이 형 전화 왔어? 잠깐만 받겠습니다. 자 대표님, 또 연결해. 오케이. 또 연결해. 자, 또 연결합니다 지금. 마이크에 대세요. 자 대표님 왜 근데 정말 연결했어 지금? 예찬이요 조용히 시켜 저거. 왜 그래? 왜? 저 녀석 이제 아까 그 어두컴컴한 그 어벤져스인가 방송 하더니만은 지금 그 분위기 휩싸여가지고 좀 위험한 발언들 하고 있어 내가 보니까. 아니 나는 내가 역선택 넣어라 마라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역선택? 역선택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금? 아니에요. 역선택이고 뭐고 야 선거 룰에 대해 가지고는 예찬아 듣고 있지? 네 형, 나는 이걸 우리가 넣자 말자 뭐 어쩌다 마쳤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론조사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읽어주려고. 난 내 의견 하나도 안 담고 그냥 데이터 로우 데이터만 읽어주려고. 너 여론조사 자격증 있니? 뭐야 또 여론조사 자격증이 어딨어?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에서 임원이었는데. 예찬아 내가 조사 분석사 자격증 2급이다. 2급이다. 자, 저 무허가 여론조사 그 전문가. 무허가라니. 국민의힘 4.7 재보궐 경선을 우리 회사에서 했는데 무허가라니. 야 예찬아 자격증 있어 없어? 아니 자격증을 떠나서 자. 현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했던 임원이고 4.7 경선을 우리 회사에서 했는데. 자 대표님 집에 들어가셨어? 아니 그런데 그 저 민감한 말 안 할게. 진짜 룰. 으로 정홍원 총리 모셨으니까 캠프가 얘기하면 안 돼. 네, 저 진짜 룰 이야기 안 하는데 댓글에서 하도 왜 입장이 바뀌었느냐가 나와서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하려는 거지 이걸 넣으라 마라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룰 얘기 안 한대. 룰 얘기 안 하기로 했어. 질문이 들어와서 분석을 한 거야. 질문이 들어와서 댓글에서 질문이 들어와서 분석을 한 거야. 어떻게 될 우리가 이걸 거냐, 넣으라 말이죠. 마라 이러지 너무 않는다고. 조잡한 잡병이야 예찬아. 그런 건 안 되고 하여튼간 얘기를 하지 마 그런 건. 야 너무 내가 원래 항상 얘기하잖아. 원래 어느 캠프든지 가가지고 청년자 붙은 거랑 디지털자 붙은 거랑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뭐 이미 붙었는데 어떻게 형이 좀 빼는 거야? 더 좋은 거 달아줘 그럼 나한테. 자, 됐죠? 더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녀석이 얼마나 나중에 사고 치려고 벌써 저러고 있냐 진짜 내가. 자, 전화 드릴게요. 어쨌든 딴 거 필요 없고 예찬아 그 어두컴컴한 그 유튜브 방송 그만해라 그리고. 형이 한번 나와서 풀어줘요. 결자해지 한번 합시다. 한번 나가서 결자해지 하라는데? 이현종 위원이랑 같이. 결자해지 하라는데 나가가지고?
아니 좀 밝은 분위기에서 방송을 해. 그러니까 밝은 분위기니까 맨날 그 어두컴컴한 문화일보 분위기 해가지고. 논설위원이잖아 이현정 의원.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이 중간에서 제가 사회자 역할을 할 테니까 1대1로 한번 왜냐하면 그냥 유튜버가 아니라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잖아 이현정 의원.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그거다. 예찬아 밝은 정치하자. 그 어두컴컴한 유튜브 방송 가서 얘기하지 말고. 형 넌 밝은 그것보다 잘 돼야 방송도 되지, 많이 하고 문화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대표님. 네. 대표님 안녕. 안녕. 야 예찬아 내가 보고 있다. 안녕.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어. 막 중간중간에 막 준수한테 연락 오고 뭐. 나 재밌네. 사실 나 여론조사 잘 모르잖아. 어. 나는 그 분석 이런 거 모르잖아. 그래서 나 예찬이 이번에 얘기할 때 딴 생각하고 있었거든. 보이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얘 왜 전화했어 또 그랬더니 나한테 관심이 엄청 많네. 아니 원래 준수는 이거 잘 봐. 왜냐면 나 직업 끝나고 집에 갈 때 가끔 전화 오거든. 어쨌든 입장이 바뀐 이유는 그냥 데이터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만 많이 드릴 거고 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캠프 공식 입장에서는 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예전부터 변함이 없어요. 다만 정치 평론가로서 분석해드리면 최근에 원희룡 전 지사 쪽이랑 최재형 전 원장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 그렇지. 보니까. 그리고 판단은 당연히 정호원 선관위원장 새로 오신 분의 결정과 그 선관위원들에 대해 따라야 되는 거고 뭐 데이터 제가 굉장히 많이 가져왔거든요. 이번 주에 나왔던 여론조사 데이터들. 그냥 건조하게 데이터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뭐 당대표님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굳이 읽진 않겠습니다만 저 어떤 분이 아니 역선택 데이터 좀만 내려보세요. 저 왼쪽에 조금만. 하나 더. 예. 고영진님이 역선택 데이터 분석했더니 역선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방지조항 넣자고 하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아까 근데 준스톤이 이게- 저런 뜻인가 봐. 이게 또 하나의 그거부터. 이 역선택 이게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나름 있어요. 내가 다 말씀드릴게. 내가 이게 아무렴 내가 여론조사회사 그 큰 회사에서 공짜로 월급을 받았겠어요. 그럼. 내가 비록 자격증은 없지만 근데 원래 여론조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 뭐 조사 분석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처음 알았어. 그거 없는 직원들도 많고 사장들 중에서도.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를 전화를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물어봐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 지지율을 물어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고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 지지자면 그 사람들 지지한다고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지지한다 말을 했으면 이게 반영이 되려면 끝까지 나머지 문항에도 다 응답을 해야 돼. 끝까지. 그럼 나는 사실 야권엔 큰 관심이 없지만 야권 보수 적합도 조사에도 내가 응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비율이 좀 많이 잡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전화가 가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나 이낙연, 이재명 지지하는지는 안 묻겠지. 물어보거든요. 보통 지지 정당 정도 물어봐요. 어느 정당 지지자냐. 그렇게 되면 이 이낙연이나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좀 긍정한다고 말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이제 다자대결 구도나 여당 후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조사만큼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 여권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많이 응답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역선택이 끼치는 영향이 줄어든다. 이것도 맞아. 이것도 나 알고 있어, 이것까지도. 근데 어쨌거나 지금의 조사를 보면 다자대결 구도에서 이낙연,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 지지세를 녹이기 위해 끝까지 전화 응답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옛날보다는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건 데이터가 건조하게 드러내는 사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지금 뭐 역선택 방지조항 넣자 말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경선 룰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준스톤이 딱 그거 얘기하는 줄 알고 바로 전화했을 네, 것 뭐 같아요. 그럴 생각은 없었고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도 맞죠.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데이터를 아무리 로 데이터라 해도 다 읽어버리면 그게 특정 후보에게 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서던 포스트 같은 경우는 직원이 50명이 넘고요 매출액도 5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공공기관 여론조사에서는 10위 안에 드는 회사이고요. 뭐 어디서 어떤 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뜨는 기업 정보가 정확할 거라는 그 저분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어두운 세상에서 좀 나오세요. 밖에 리얼월드가 있습니다. 자, 아니 지금 오늘 뭐 이준석 대표가 막 전화 와서 저희 얘기하는 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스카이님 준 쓰기가 이래 예찬이 살리려고 자꾸 전화하는데 그러니까. 전화하는데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은지 아 몰랐네. 이게 친하지 않으면은 하기 힘든 거니까. 노바디님 이준석 대표 실시간 모니터링 중. 야 우리 이제 조선미님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백변호사 화이팅 이런 거 좀 읽으라고. 저런 거 안 읽지 나는. 그러니까 저 건너뛰더라고 지금 갑자기. 백 변호사 수염 좀 깎아라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 있었다? 아니 근데 또 제가 재즈 드럼을 전공했다고 해서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그것도 게 그렇지. 현장에서 돈을 벌면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시사평론 작년에 TV 정말 제일 많이 출연한 사람이었는데 TV 프로그램을 많이 한정하면 했지. 그럼 제가 뭐 정치학 전공자나 정치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방송국이 얼마나 깐깐하고 냉정한데 잘하니까 잘해. 출연료를 주면서 계속 잘해. 부르는 잘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뭐 드럼을 전공했고 음대를 나왔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어떤 편견에 사로잡힌 발언인 것 같아요. 나도 방송 요새 그거 참가할 때 하냐? 그런 거 느꼈어. 한겨레 21에서 조사했어? 아 그거 이제 안 한 지 꽤 됐던데? 아 그래? 몇 년째 안 하고 그거 있는데. 이제 3회차 조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자기 한번 1등 했다고 그거. 한겨레 21에서 그 종편이 나오면 괴물 그래가지고 전에도 그 이야기 하더만. 최다 그치. 출연 뭐 했을 때 1회 조사 때 나 1등. 2회 조사 때 병민이 2등. 지금 하면 예찬인데 안 한다는 거야. 나는 저는 사건 사고 올해는 많이 해서 많이 횟수는 1등이어도 그런데 항상 빠지지. 아니 나 올해는 많이 줄었어. 작년, 재작년에 그래? 진짜 많이 했고 올해는 캠프 들어가면서 방송이 거의 한 3분의 1로 줄어서 요새 일주일에 한 6개, 7개밖에 안 해요. 방송 자체가 좀 또 많이 뉴스 줄었어. 개수 자체가 많이 그럼. 줄어가지고 옛날에 뭐 하루 옛날에 두 개도 1등이 막 하고 나도 옛날에 한 130개까지 했었는데 근데 나는 같은 방송사 중복 출연 안 되는 시절에 방송을 데뷔했잖아요. 나도 TV로. 그랬어 나도. 근데 태현이 형은 옛날에 채널A만 아 하루에 그거는 여기 저기 세번 친한 분 나오고 있어가지고 막 3번도 나오고 그랬던 거고. 난좀 특수한 게 있었지. 특수관계란 채널을 여러 번 나온 거고 원래 방송은 다 한 번이지. 이것도 또 계속 아까 내가 고민했던 이럴 거라 했던 오해가 나오는데 벌써부터 청와대 얘기 꺼내면서 웃는다 이게 에이. 대선을 승리해서 함께 축하하자는 이야기지 그게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아니 우리 다 친한 사이들이고 그러니까 네. 그게 편하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지. 아니, 그리고 지금 어? 가끔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지금 댓글 아니, 남기시는 아니, 분들 중에 심- 그러니까 잠깐 댓글 남기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싫은 분한테 어쩔 수 없어. 아니 그거는. 왜냐면 지난번에 유승민 대표 출연했을 때도 그냥 장난 아니었다. 그때도 유승민 대표 나오셔가지고 뭐 질문에 저 대통령 되시면 나 입각시킬 거냐서 저는 청문회를 통과를 못합니다. 했더니 그럼 청와대 들어오면 되겠네 이랬다고. 그거 다 이제 좋게 재밌게 하는 거잖아. 농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이거 저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 정권 마세요. 교체를 바라는 그럼, 제1야당 그건 대표님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금의 가장 어쨌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지율 1위 후보 캠프의 구성원이 대화를 하는데 당연히 대선 이기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럼. 뭐 지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 그러니까 그냥 스톱하지 내가 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게 가끔 저 댓글 보면 그냥 무조건 한쪽이 싫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윤 후보 관련해서 저기 관련된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 맞아요. 그러면 막 또 뭐 준스톤 좋아하는 쪽에서는 야 쟤네 저거 우리를 저렇게 교묘하게 깐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같이 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 데이터 가져온 게 아까우니까 이건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건 뭐야? 잠깐 앞에서 자꾸 올라오는데. 답 안 하려면 안 해도 돼. 뭐요? 저기 밑에 두 번째 질문. 아, 저 뭐 크게 의미 있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오케이. 같아요. 사적인 그래. 거라. 어. 그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주요 여론조사 중에서 20대 그러니까 다자 대결에서 20대 지지율을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 예를 들면은 윤석열 후보가 29.8%, 이재명 지사가 26.8%, 이낙연이 12.4, 홍준표가 8.4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24%였습니다. 그 다음이 홍준표 18.8, 이낙연이 15.2, 이재명이 9.8, 굉장히 안 나왔네요. 그리고 30대 지지율은 이재명이 27.8로 1위, 윤석열 후보가 18.1, 이낙연이 17.1,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10%였습니다. 또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윤석열 후보가 27.7% 나오고 이건 윈지 조사입니다. 윈지 윈지. 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 박시영 대표님이 대표님이 어쨌든 굉장히 여권 여권 지지자로 알려져 성향이지. 있으니까 이번에 또 윤석열 후보 지지율 많이 올랐어요. 양자 대결에서도 27.7% 나왔고 이재명 지사가 26.7% 나왔고 이낙연 대표가 12.7% 나왔고 홍준표 후보가 8.7% 나왔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20대 지지율은 홍준표 후보가 잘 나왔어요. 22%가 나왔고 윤석열 후보가 16.2, 이재명 15, 이낙연 14.9. 30대 지지율은 이재명이 28.5, 윤석열 후보가 19.8, 이낙연 18.9, 홍준표 11.4. 여기서 확실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또 JTBC 리얼미터 조사, 또 뉴스핀 코리아 정보 리서치 조사, JTBC 리얼미터 조사는 한 달 만에 8% 윤석열 후보가 올랐고요. 뉴스핀의 이 이재명 윤석열 가상 대결 조사에서 20대 지지율 윤석열 후보 42.1%, 이재명 지사 34.5%. 30대에서 뒤집혀요. 이재명이 44.3, 윤석열 후보가 39.1.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재명 지사가 30대 지지율이 강해요. 음. 저희가 전체적인 한두 개가 아니라 쭉 분석을 해보면. 그리고 20대 지지율 윤석열 후보 2030 전체 지지율 결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 다만 홍준표 후보가 20대 지지율에서 약진한 건 사실이다. 약진했다. 아. 30대는 아니고 20대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그냥 데이터로 쭉 나오는 부분인데 이 윤석열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2030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 2030 세대에 또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님과 당 지도부와 잘 협조하는 모습, 협력해서 시너지 일으키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또 홍준표 사회적 대표가 아니냐? 올랐던 것도 그런 취지를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윤 후보하고 윤석 대표 뭐 직접적 갈등이 아니라 뭐 캠프와 윤석 대표의 갈등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 홍준표 후보는 계속 이준석 대표 보호해줬다는 취지로 얘기를 많이 그 영향이 했잖아. 좀 있었겠죠. 아마. 이제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쨌건 이준석 대표가 2030에 대한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맞아요. 부분도 아닌가 그거는 그런 당연히 생각이 부인할 수 들더라고. 없는 부분이고 다만 저는 정책적으로는 시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2030 세대에서의 지지나 상징성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2030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젠더 갈등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MBC 100분 토론까지 나가서도 젠더 갈등 매우 중요하다. 기성세대가 과거의 인식으로 이 갈등을 자꾸 회피한다. 직시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젠더 갈등이 과연 2030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다. 뭐 일자리 문제라던가 취업 문제 또는 뭐 이 결혼과 연계되어 있는 부동산 문제 등도 그거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정책 부분에 대한 이견이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뭐 그거는. 그런 거 정도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또 있긴 합니다. 알았어요? 야, 너 사의 삼고 싶다는 분이 나타났다.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가요. 어두운 빛을 아니야. 네. 뭐 빛은 어둠을 못 좀 이긴다. 매겨달라 그래. 위에 어두운 있어? 빛을 올린다. 그러고 있었어. 이거 보고 읽어드려야지. 이름도 얘기해 드려야 돼. 진짜 우리 다 한번 할 거면. 그리고 뭐 이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또 젠더 갈등이 어쨌든 중요한 이슈는 맞으니까 최근에 이 비전 발표회에서 저기 여성 폭력 무관용 원칙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부분들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최근에 뭐 2030 저격 시리즈를 해요. 오늘은 이준석 대표님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저격했고 이번 주 초였나 지난주에는 엘리라는 여성 작가분이 윤석열 맞아, 후보 맞아. 거기 건전한 댓글 페미니즘 발언을 저격했는데 거기에 윤석열 후보님이 댓글로 답글을 달았어요. 직접 달았다고 그 기사 떴어.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거는 또 페미 인정한 거 아니냐인데 아니 그거는 저는 지금 여야의 어떤 주요 대선 후보 중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가장 현재 젠더 갈등을 잘 직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다 대고 일일이 너 말 다 틀렸어라고 싸우는 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꾸준하게 검사 생활을 하고 수사하다 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같은 거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물리적 약자인 건 맞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댓글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쓴 정치인들 비판하는 거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라 해놓고 피해 호소인이라 쓴 사람들 민주당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당연히 비판하는 것이고 또 그 댓글에 이 무분별한 정확한 제가 워딩이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성별 혐오가 이성교제 막는 건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주요 대선 주자들은. 그러니까 혐오성 발언, 남혐 발언이나 여혐 발언이 이성교제나 이 젠더 갈등 해소에 참 큰 장벽이 된다는 이야기 자체를 아무도 안 해요. 다 회피하거든요. 남혐 발언 어딨냐 막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 정도로 언급한 후보가 여야 통틀어서 지금 윤석열 후보 말고 누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이 현실의 젠더 갈등을 그래도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자, 우리 얘기를 하다 이제 보니까 시간도 잘 시간 가네. 다 갔다. 자, 이제 우리 우리 후원해 주신 분들 성함 한 번씩 쫙 소개하고 정리합시다. 저 다는 못 읽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다 못 읽고. 지금 일단 뭐 범죄나 폭력의 남녀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성함이라도 부분이 한번 있는데, 해드려요. 그 조 이야기도 고맙습니다. 하나만 하고 싶어요. 뭐요? 아니 당연히 남자들이 폭력 당한 것도 지켜줘야 되고 그렇지. 그 어벤져스에서 이현종 위원 비판하는 걸 왜 제지하지 않았냐. 일단 이현종 위원님 같은 경우는 언론계 대선배님이잖아요. 문화일보 그렇지. 논설위원이고 제가 참 존경하고 따르는 분입니다. 아, 제가 굉장히 어벤져스 좋아하는 2022에서는 형님이지. 어쨌든 캠프 들어간 이후로는 진행자 역할로 폭을 좀 한정하고 있어요. 제 의견을 그렇더라고요. 많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진행자 역할이자 사회자 역할로 그 자리에 저도 출연료를 받아서 출연하고 같이 하는 건데 이현정 위원의 개인적인 발언이나 비판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진행자의 롤을 저는 좀
초가 넘어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비판적인 의견 내는 거를 또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고 제가 어디 가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이 당내 갈등을 막 더 초래시키거나 민감한 발언 한 적이 없어요. 어벤져스에서도 그렇고 채널A나 뭐 TV조선 방송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 확실히 그렇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롤을 지키면서 뭐 그런 포지션이 양쪽에 다 욕먹고 또 뭐 어두운 세상 뭐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또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리고 분명한 건 이현종 위원 정도면 유튜버라는 표현으로 평가될 만한 부분은 아니죠. 유튜버가 뭐 나쁜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비판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좀 귀를 모두 다 열어놓고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보수 내에서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관점의 하나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내가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데 어쨌든 5천 명이 넘었네. 우리가 지금 5천 명 넘은 게 두 번째네. 우리 둘이 할 때 한 번 넘었었어. 아 진짜 그랬어? 한 번 넘었었어 한 번. 내가 이게 다 보지 저기 동시 시청자 수는. 근데 일단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무조건 상대방이 틀렸다, 상대방 죽어야 돼 이런 쪽으로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댓글도 좀 그런 쪽으로 좀 안 남겨주셨으면 근데 좋겠다는 저는 생각은 해요. 좀 걱정되는 게 어쨌든 나도 최근 그 몇 주 뭐, 동안 우리 후보님과 이 당 지도부, 당 대표님과의 어떤 갈등 국면이 좀 비춰지고 녹취록 뭐 관련된 이야기도 있으면서 지금 이준석 대표님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서운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앞으로 잘 그렇지. 풀어가는 게 큰 과제기네. 그렇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나는 막 초면에 반말하고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들한테까지 고개 숙이고 싶지는 않아. 그냥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계속 또 좋은 정책 내면서 정말 많은 2030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오늘 뭐 민주당에서 월세 지원 20만 원, 60%뭐 그런 것들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노력해 가면서 어쨌든 후보와 이 당 지도부가 화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경선 끝나고 나면 더 많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걱정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누구가 야권 후보가 되면 보수 후보가 되면 차라리 이재명 찍고 이민 가겠다 막 이런 반응들 그러니까 격한 마음에 실망한 마음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선 국면에서 여러분이 특정 후보한테 실망해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건 자유죠. 그걸 가지고 뭐 뭐라 할 수는 없죠. 근데 경선이 끝나면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이 최종 후보가 될 거라고 믿고 열심히 일합니다만 누가 후보가 되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국민의힘 후보를 위해 힘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 후보가 주인공이 되어서 정권 교체 되는 것이 이준석 대표님도 바라시는 길일 거고 또 이준석 대표님의 향후 어떤 이 정치적 진로가 훨씬 더 그럼 이제 정말 그 이준석 대표님 인터뷰에서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에 성공한 30대 당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 경선의 아주 예민한 국면에서 07년도 경선이나 지금 민주당 경선 보면 전쟁이잖아요. 피튀기는 전쟁하는 거 이해합니다. 욕바지가 필요하면 제가 욕 먹어도 되고 뭐 김병민 대변인 욕 먹어도 되고 요새 그 욕 지분을 제가 많이 가져와서 많이 갖고 먹고 왔어요 있지만, 요즘에 네.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경선이 끝나면 당의 후보, 당 지도부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거지. 아, 나 이 후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재명을 찍고 이민 가겠다. 막 이런 것만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요. 오늘 얘기 많이 들었다. 많이 들었어. 오늘- 주스턴 전화 연결 두 번 했더니 정신이 없네. 그러니까 두 번째 전화 왔을 때는 깜짝 놀랐네. 정신 하여튼 없어. 오늘 저기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네, 네. 우리 보니까 왜 너만 두 번 나오냐고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나오면 제일 편하잖아. 일부러 이렇게.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 특정 팬덤이나 이런 분들이 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고 막 벼르고 있던 이야기 제가 다 들었는데 일부러 또 태현이 형이 마술을 펼쳤을 때 흔쾌히 내가 그 마술에 그치. 잡혔어요. 그러니까 태현이 형은 지금 자기가 약간 어. 윤석열 후보님 팬덤에서 봤을 때 좀 멀어지니까 날 이용해서 아니다 나 땡겨 윤석열 왔어, 후보님도 땡겨 좋아해라고 약간 뭐야? 비슷하게 하려고 했던 거야. 내가 뭐야? 알고 있어. 나 알고 있는데 내가 당해주는 거거든. 어? 근데 어쨌거나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예를 들면 방송만 하고 여권만 계속 비판했지 보수 진영 내부에서 그렇지, 첨예하게 그렇지, 갈등하는 그렇지. 그 한복판에 내가 끼어들어서 하필 좀 뭐 어.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바람에 그렇지. 주요 플레이어처럼 인식된 게 처음이라 저도 서투르고 미숙하고 잘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이 댓글들 다 보이거든요. 이게 안 보려고 안 볼 수가 없어. 무시하는 게 보이지. 아니라 다 보이는데 여기 그러니까. TV가 뒷딱 커서 이 과정에서 내가 이런 분위기도 한번 느껴보고 맞아. 여기서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좀 하고 어쨌거나 지금 싫어해도 이 경선이 끝나면 우리가 하나여야 된다는 이야기 정도는 하고 또 과도한 오해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말도 하고 그 와중에 내 멘탈이 안 나가는가도 한번 실험해보고 그런 여러 차원에서 오늘 한번 정치와수다 나와봤는데 너무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 대표님께서 두 번이나 전화 주셔서
저도 나름 놀래기도 했지만 나 깜짝 놀랐어. 재밌잖아. 그리고, 나 나 진짜 어쨌든 나도 이 잘 풀어보려고 고생 많이 한 거 태현이 형 알지만 또 혼내니까 나도 또 억울한 마음도 들지만 그럼 그래도 아니 근데 내 차에 저 고생했어. 그거 이렇게 맞아. 관심 가져주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챙기는 사이라는 게 1, 2년 뭐 지금의 어떤 정치 현실로 어떻게 될 그런 사이들은 아니라서 참 이게 재밌는 정말 경험이었습니다. 친하지 않으면 전화해서 이렇게 장난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 아마 우리 그러니까- 지금 보는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 마지막으로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의 순간에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물밑에서 얼마나 여기 욕 먹고 저기 욕 먹고 고생하는지는 그거는 알아주셔야 돼요. 필드에 있는 사람들만 그럼. 아는 것. 그럼 오죽하면 사카모토 로마가 갈등을 완화시키고 칼 맞고 칼 죽고 로마 죽어. 되게 좋아하네. 아니, 맨날 하루에 2번씩 로마 얘기만. 어? 되게 좋아하진 않아.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에 봬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